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1번 눈물의 양은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조하고 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요,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으셨어요. 항상 건조하다라는 거. 질도 건조하죠. 눈도 건조해요. 동공의 지름은 증가할까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좋아한다. 뭐든지 다 쪼그라든다 생각하세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순응하는 속도는 더 늦어진다. 어렵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안이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해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이것만 맞게 되겠습니다. 다 모르더라도 어떤 반사가 저하된다,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답이고요. 뭐 빨라진다, 반응이 빠르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수분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 뭐죠?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뭐 있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있어요. 다음,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는다.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깎아라. 이 정도이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때 30분에서 1시간 있다 운동해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거든요.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요. 간, 심, 신, 갑, 부 5가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요 5가지만 수분을 권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염증성 질환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먹습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협심증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한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약물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약물의 흡수가 줄어든다. 약물이 빠르게 배출되나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순한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요. 아이고 아프다 빨리 그냥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한단 말이죠.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약물 복용에 관한 특성이 되겠어요. 문제.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돼서이다 이거예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죠. 약물이 축적이 돼서 중독 위험이 더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갈게요.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돼요.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좋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